그동안 우리의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은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교실. 하지만 수업이 달라지면서 교실 안의 역할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에서 아이들과 함께 질문하고 탐구하는 동반자가 되어가는 선생님. 그리고 누군가가 알려준 답을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배움을 만들어가는 아이들. 가르침을 넘어 생각을 만들고 배움을 넘어 성장을 만들어가는 교실. 충북 교육에서 시작되고 있는 교실의 변화.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만수초등학교. 과학실에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오늘의 수업이 시작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번 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이번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 핵심 질문이 지층과 화석이 과거 지구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줄까? 이런 핵심 질문이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 질문을 아이들은 그동안 수업을 통해 지층과 화석에 대해 공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의 배움을 하나로 연결하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합니다. 지층과 화석은 과거의 지구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까? 이 질문에 도달하기까지 아이들은 수많은 물음표를 지나왔습니다. 지층은 무엇일까?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화석은 무엇일까?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나의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고 아이들은 관찰하고 탐구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진짜 화석이 발견되는 지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 지역이 과거에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생물이 살았을까를 진짜로 추리를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화석연구원이 돼보는 거예요. 화석연구원이야. 몰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화석연구원이 돼서 우리나라의 화석산지를 조사해서 과거의 그 화석산지가 어떤 생물과 환경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보는 이런 활동을 해볼게요. 교실에서 지층과 화석을 배웠던 아이들이 오늘은 화석연구원이 되어봅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화석 산지를 알아보고 해당 지역의 현재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화석이 발견됐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다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먼 과거,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발견된 화석을 근거로 과거의 환경을 추론하는 아이들. 화석은 더 이상 책 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과거의 지구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탐구 활동을 마친 만수초등학교의 화석연구원들. 이제 각자가 조사하고 발견한 내용을 친구들과 나눌 발표 시간입니다. 그런데 평소의 발표 시간과 달리 교실이 유난히 시끌벅적합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와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박람회처럼 모든 아이가 발표자가 되어 자신을 찾아온 친구에게 탐구 결과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환경인가요? 발견된 화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4개 태적층에 60미 초식 공룡의 발자국 300여 개가 고밀도로 발견된 점이 특징입니다. 발견된 화석을 근거로 과거에 이곳에서 어떤 생물이 살았을까요?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발견된 화석은 이곳에 과거에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주변은 평화였을 것 같고 하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 여러분, 이곳의 과거의 모습을 더
발자국이라서 먼저 공룡을 조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질문하고 비교하는 아이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수업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지층과 화석은 과거의 지구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까? 질문으로 시작된 수업은 하나의 답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고민하고 그 답을 탐구하고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다시 친구들과 나누며 더 큰 배움을 만들어갔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배움 속에서 아이들 각자의 생각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다. 청주시 흥덕구의 충북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은 음악사 수업을 통해 각 시대의 음악적 특징과 대표 작곡가, 그리고 대표 음악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배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알게 된 음악사의 내용과 시대별 좋은 음악을 다른 학과 친구들에게도 전하기 위해 직접 음악사 전자책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조사하고 발표하며 발견한 시대별 음악의 특징과 대표 작곡가, 그리고 대표 작품들까지. 클래식 음악은 왜 어려울까요? 부터 시작해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음악과 2학년 친구들이 음악사 수업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를 하면서 르네상스부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부터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시작하고 바로 여기서 재생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위에다가 엎어놨다는 점.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동안의 배움을 한데 모아 만든 충북예술고등학교만의 음악사 전자책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이게 르네상스라는 뜻이 제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약간 좀 그래서 밝고 약간 좀 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반대로 약간 좀 옛날 거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약간 좀 무겁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제작해봤고, 테라는 비잔틴의 이제 바로크가 유행했던 시기가 왕정 시기고 그리고 좀 기술적인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디저트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저희가 이렇게 넣었거든요. 고전의 키워드가 형식리 그리고 약간 균형과 비례의 조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애초에 컨셉을 되게 귀족의 문화처럼 정말 클래식하게 여기 보시면 가운데 샹들리에도 있고 아래 작곡가들 다 모아놨거든요. 수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렇게 컨셉을 잡았고 음악사는 말 그대로 음악이 지나온 역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역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외워야 할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충북예술고등학교에서 만난 음악사 수업은 달랐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미술과 친구들이나 무용과 친구들이 보는 잡지책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애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뭘까? 조금 더 이거를 재미없지 않게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가 뭘까? 하면서 많이 검색을 해보고 음악도 많이 들어보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의 입장으로 이 곡을 접근을 해보니까 새로운 그런 요소들도 되게 많았고요. 만약에 음악사가 그냥 강의식으로 수업이 됐으면은 조금 지루하거나 외울 것도 많아서 힘들 수 있었는데 일단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을 해주셔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봐서 노래도 들어보고 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글로만 존재하던 음악사는 각 시대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이미지가 되고 직접 듣고 느낄 수 있는 음악이 더해져 한 권의 전자책 안에 담겼습니다. 외워야 했던 음악의 역사가 전자책을 직접 만들며 듣고 즐기는 경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배움은 더욱 특별해졌고 생각은 한층 더 풍성해졌습니다.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강리초등학교. 아이들은 지난 수업에서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며 빛의 3가지 성질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배움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한번 했었죠? 어떤 공부를 좀 했었나요? B 프로젝트. 빛의 세 가지 성질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 또 어떤 거였죠?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우리 비트 브리그 뭘 했죠? 빛 센서를 활용해서 그렇지. 어두운 곳에 대해서 빛을 감지해서 수치로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인공지능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빛의 성질을 활용한 인공지능 앱 만들기입니다. 빛의 성질을 배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초등학생이 직접 앱을 만든다니 아무리 방송이라지만 조금 어려운 도전처럼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먼저 어떤 앱을 만들지 기획 회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 눈의 피로 점검 앱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냐면요. 일단 우리가 그 밤에 어두울 때 핸드폰을 하면 눈에 피로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카메라로 밝기를 인식하고 일정 수치 이하로 밝기가 떨어지면 그때 만약에 화면이 켜져 있다 하면 눈의 수치가 유발되니 그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서 눈의 건강 악화가 유발된다고 미리 알림을 보내서 눈의 피로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앱을 만들려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빛의 성질에 관한 퀴즈를 풀 수 있는 정보 앱. 주변의 빛을 측정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생활 앱. 빛의 성질을 활용해 단계별 퍼즐을 해결하는 게임 앱까지.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저마다 다른 앱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한 이 앱들 정말 완성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코드를 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생성형 AI 있는 사이트들이나 우리가 실제로 학급 현장에서 초등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자연어를 바탕으로 그 프롬프트만 작성을 하면 그 앱이 이렇게 딱 작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봤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신들이 기획한 앱을 실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생각대로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오류를 만나기도 합니다. 빛의 성질이랑 관련된 앱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잘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너무 힘이 빠져요. 왜 뭐 어떤 게 잘못된 거야? 그 빛의 성질이랑 관련된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훌쩍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어요. 빛의 성질이 들어가진 않았구나. 네. 하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살펴보고 인공지능에 질문하며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기획과 제작을 수정해가며 조금씩 자신들이 생각한 앱을 완성해갑니다. 문제 같은 거를 4단계에다가 놓고 너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걸 떼죠. 빛이 과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위험하다. 저희는 빛의 성질 세 가지, 빛의 직진과 빛의 반사, 빛의 공전을 이용해서 상공 지역에 레이저를 보내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아이들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과 제작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앱을 만들었습니다. 빛의 세 가지 성질은 더 이상 교과서 속 개념으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앱으로 확장하며 더욱 넓어진 오늘의 배움. 이 정도라면 우리 아이들
빛의 세 가지 성질을 쉽게 잊지는 않겠죠?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 적용하고 새로운 결과물로 만들어보는 수업. 아이들의 생각은 그렇게 배움의 경계를 넘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구들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니까 지금 동이초등학교 아이들은 라디오 방송 중입니다. 저희는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옥천군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란 걸 알게 되었거든요. 사람이 줄어들면 학교도 없어질 수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가게도 문을 닫게 돼요. 그러면 마을이 점점 할 길을 잃게 됩니다. 수업을 통해 지역 문제의 의미를 배우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찾아본 아이들.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탐구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과 생각을 지역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먼저 봄 계절학교 활동으로 저희가 벤치에 예쁜 그림을 그려 마을에 기부했습니다. 우체국과 면사무소 등 도와드리고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가신러를 확보해서 매달 플로깅도 합니다. 우리 마을을 걸으며 쓰레기를 지워 깨끗한 마을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 가심날이 어떤 뜻이에요? 가지다라는 말이 청소하다라는 수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청소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1교시마다 마을을 나가 플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나요? 학교에서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을 그냥 두기 아까웠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마을 주민들과 기관에 기부했어요. 책을 받으신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뿌듯했어요. 또 저는 정지용 시인 창작 음악극이라는 지역 공연에도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와 매력을 날리는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책 속에서 시작된 배움이 교실을 벗어나 지역을 만나고 지역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간. 그 특별한 배움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은 세상을 향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뭔가의 주제를 가지고 그걸 탐구하려고 이제 그 비스토로 조사를 또 하고 이제 그거를 실제 우리가 가서 실현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의사소통 능력, 뭐 협업 능력, 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 지식을 그러니까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고 전이하는 그런 능력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냥 애들과 같이 하면서 더 재밌게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북의 여러 교실에서 배움을 바꾸는 다양한 시도를 만났습니다. 책 속에서 배운 지식을 교실 밖의 세상으로 확장하기도 했고, 마침표로 끝나는 정답보다 새로운 물음표를 따라가며 배움의 영역을 넓혀가기도 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하며 지식의 의미를 스스로 확인했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더욱 주체적인 배움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교실, 하지만 다른 배움. 충북의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 속에서 오늘도 아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며 배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만드는 교실, 충북 교육의 변화는 오늘도 계속됩니다.